안녕하십니까. 한문화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등문공 글이 연결된 것을 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등나라 문공이 묻기를. 등나라는 약소국입니다. 이런 소리죠. 제 나라하고 초나라 그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뭐 또 다른 나라 추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힘껏 힘을 다해서 간력 힘을 다해서 큰 나라를 섬기더라도 섬긴다고 하는 건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고 조공도 바쳐야 된다는 얘기죠. 조공도 바쳐야 된다. 그래서 하더라도 면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면하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뺏기가 쉽다는 소리죠. 어떻게 하면 나라를 가히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하여 말하기를, 옛날에 이제 태왕께서 빈 땅에 계실 때, 거처했을 때, 앞서서도 이거 똑같이 나왔었죠. 적당의 사람들이, 적나라 사람들이 침범하거늘 피폐, 그러니까 어떤 뭐 모피라든가 어떠한 그 인사 칠해 패백 같은 거로서 섬길지라도 봐주지 않았다는 거죠. 부득면언하며. 또 예를 들어서 견마의 어떠한 그 개나 말처럼 그렇게 동물처럼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더라도 물심양면 정말로 다 해서도 나라를 보존하기가 어려웠다. 또 주옥, 어떠한 진주라든가 옷 같은 거를 때마다 다 보내줄지라도 면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자기가 그 같은 부족에 있는 노인들한테 위촉하여 고하여 말하기를, 적당의 사람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한테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내가 들으니 군자는 그 양인자로서, 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니, 결국은 땅 때문에 자기가 그 땅을 고집해가지고 계속 빈 땅에 머물리게 되면은 결국 빈 땅의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거잖아요. 2, 3자는, 그대들은 하와노 무군이, 어찌 임금이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걱정하겠느냐, 그러죠? 내가 가면 된다. 당신들은 여기서 그 빈나라 그 유정자들한테 복속되어가지고 살면 된다 이거죠, 결국. 나는 장차 빈 땅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리라 하시고, 빈을 떠나고 양산을 넘어서 또 지산 지하 앞 밑에서 도읍을 정했다는 거죠. 이에 거처하신데 빈 땅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때 남아있던 사람, 어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불가실ля라 하고, 쫓는 사람이, 자, 이것도 표현이 참 재밌죠? 시장에 몰리는 것 같이 몰렸다라는 거죠. 귀시라는 말이. 시라고 하는 것은 꼭 물건을 이렇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걸 또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는 물건을 팔기 때문에 서로 물물 교환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죠. 그 마찬가지로 그냥 사람이 모이는 것을 시라고도 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호표 미록의 그 가죽이다. 패는 그 비당이다. 촉은 회집이다. 모은 것이다. 토지는 본래 생물로서, 자, 여기서 또 생물이라는 표현 썼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막연하게 그냥 아무런 생뜻을 글자 하나하나 새기지 않는데, 여러분 생물이라는 말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좋은 말이죠. 문을 태어나게 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물을 생산함으로써 사람을 기른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거 있죠.
그 교과 과목 중에 생물, 지리, 화학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 예. 이게 다 어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에서 책의 이름, 생물, 화학, 지리, 이래서 국어 이런 말은 전부 다 화어라 그래가지고 화어. 이게 화어라 그래가지고서 일본식 한자라는 거죠. 일본식 한자. 예. 일본식 한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일본 교육을 받으면서 예, 그와 같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의 상당 부분은 전부 다 일제 때 만들어 놓은 일본식 한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어는 당연히 예, 전부 다 옛날 중국 그런 문자에서 나온 거죠. 예. 이제 땅을 다투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이것은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서 사람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읍은 읍을 형성하는 것이다. 귀신은 사람이 많이 앞을 다투어 그리로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앞을 다투는 거다. 여기는 앞을 다투어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의역을 해야겠죠. 혹왈 세수야라 비신지 소능이하니 효사 불거라 하나이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 말이에요. 이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등나라가 아무리 적어도 자기 선조 때서부터 대대로 그 강토를 지켜왔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대대로 지켜온 지역이다. 내 자신이 그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바쳐서 떠나갈 수 없다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물론 맹자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죠. 또 말하기를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바로서 대대로 지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능히 혼자 마음대로 뭐 주고 뭐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런 소리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될 것이요. 그것을 버리고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나라 임금이 사직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일반적인 법이다. 그건 뭐 앞가는 뭐죠? 그러면은 태왕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약간 변법이라는 거죠. 자, 전국 시대 때만 해도 하나의 조그만한 지역 땅이라 하더라도 어느 국가 읍면에 귀속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버리면은 여러분 그냥 망명객으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르는 바, 이 전이라고 하는 건 뭐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말이죠. 거기에서 이르는 바, 소이라고 썼을 때는 인용할 때 쓴다 그랬죠. 국가가 멸망하고 임금이 죽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니 바로 이때는 이것은 바로 이런 소리예요. 요즘 말로 이게 바로 즉자로 해석해도 됩니다. 즉자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 청태거사 이자 하십시오. 임금께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소리죠. 능히 태왕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인정을 베풀고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뭐 피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마땅히 정해진 법도 상식적인 법도를 지켜야 된다. 천국이 도전자는 국가를 수도를 옮겨서 국가를 보존하는 것은 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배웠죠. 권도라고. 권도. 저울질을 해서 거기에 상황에 맞는 게 권도라고 그랬죠. 정을 지켜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국가죠. 자기 국가의 능력, 역량을 자 여기서는 자기를 살피고 내가 정말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베풀었는가 그러지 못했는가 그런 거 살펴야 되죠. 그리고
국력을 헤아려 가지고서 선택해서 처하는 것이 옳다. 예, 맹점이 말하면 합리적이죠. 그런 거는. 예. 양씨가 말하기를 맹자가 문공에 대해서 처음에는 효사할 따름이다. 예, 죽음을 바쳐야 돼.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말했고, 이거는 예의 정의다. 예, 합당한 거다 이런 소리죠. 그 심히 두려움에 이르러서는 태왕의 일로서 알려주시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말 쓰죠. 부득이하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태왕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마음만 가지고 했지만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치를 인정으로 다스리지 못했고, 그 인정이라는 것도 의식주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태왕의 덕이 없이 떠나간다면 백성들은 혹은 따라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혹자도 재밌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태왕의 덕이 없으면서 여러분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이주시킬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그러나 혹자 경우 만에 하나라도 상당 부분이 있을 수가 따라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침내 드디어는 멸망에 이른다. 여러분 이런 데서 뜻은 어떻게 보면 대의는 큰 뜻은 태왕의 덕이 없게 되면은 없이 떠난다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줄거리죠. 그런데 글 쓰는 사람의 용이 주도한 것을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간혹 가다가 마침내 이런 말. 그러니까 글을 볼 때에 우리가 뭐 백성 따르지 않는 게 뭐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죠. 멸망하기 이른다. 여러분 이거 혹자나 숫자가 없어도 이런 글자가 없어도 문장을 글을 쓰고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왜 썼을까? 이런 글자들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글 쓰는 사람 입장에 돌아가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적인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글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민불족, 지어망 이러면 되죠. 글 자체는. 그러나 여기서 한 템포 생각을 해야 돼요. 백성들 가운데는 혹 간혹 가다가 쫓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침내는 멸망하게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소리죠. 자, 우리가 이제 자꾸만 글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글자들이 눈에 안 들어온 글자들이 이제 눈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만 갖지 못하다. 효사해서 효사하는 것이 나옴만 갖지 못할 것이 우월하다. 자, 이것도 글자가 조금 그러네. 제가 이거 다시 이렇게 조금 조정하고 다시 할까? 그냥 하겠습니다. 고로 청컨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선택하십시오. 요 글자는 조금 오자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 제가 다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제 하루에 2편씩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글을 보면은 막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즉 이거 우자로 봐서는 이게 또 우자인가? 이런 뜻. 왜냐면 여기서 글은 끝나거든요. 효사지위 죽음을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나은 것과 같지 못하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선택하기 바랍니다. 또 가로되 맹자가 논하는 바는 세속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비속이면 속이 아닌 것은 굉장히 좋고, 그런 게 세속은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예. 세속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논으로 볼 것 같으면은 가히 참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예. 이거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치로 가히 할 만한 것, 이치로서 가히 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불과여차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버린다면은 반드시 여기 의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보건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장의하고 소진이 하는 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거는 장의 연행서를 주장하고, 여기는 이제 소진이죠. 합종, 연행 합종을 주장한 거죠. 이런 사람들. 반드시 장의와 소진이 하던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권모술수라든가 막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맹자 당시에 맹자 조금 맹자 때는 그 진나라가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통치를 했던 그 효공 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변법을 써가지고서 강대국이 되고, 그 상황이 나중에 효공이 죽고 6개월 만에 상황도 죽고 나서 바로 이제 장의와 소진의 이제 시대가 됩니다. 맹자 시대에 그러니까 상황, 소진, 장의와 소진이 활개치던 그 시대가 나와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육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극도로 속물로 이렇게 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당대에 맹자보다 더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장의와 소진이 하던 말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은 어떤 권모술수에 능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죠. 무릇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 그 성공, 가히 공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구해서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죠. 일반적인 모든 일에서 가히 우리가 어떤 성공을 가히 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모지 말 같은 경우, 여기도 말이 있잖아요. 근본적인 거예요. 인을 정치하는 것이 바로 근본이라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때마다 권모술수로서 약소국을 이렇게 강대국가 이때는 이 나라 가서 복속하고 이럴 때는 저 나라 가서 복속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맹자가 봤을 때 맹자가 지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맹자가 원하는 게 아니죠. 지모지 말에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가지고 천리의 올바름을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 그 이후로 한나라 때도 그러고 송나라 이후에 소위 말해서 유가들은 그것이 거의 종교처럼 되어서 유교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소진과 장의를 굉장히 심지어는 순자도 그랬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성리학에 물들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만 이런 글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 전국 시대에 춘추라든가 이런 거를 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초보자들 같은 경우 오로지 정말로 사서 집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나중에 다 역사책도 보고 그러지만은 이런 거를 맹목적으로 나쁘게 보는 거예요. 물론 장의와 소진이 그 역량이 공자같이 무슨 대성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전국 시대에 꼭 무슨 육아가 주류를 이루는 아니에요. 전국 시대의 육아는 힘을 못 썼어요. 거의. 육아라고 할 만한 그와 같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소진, 장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활개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우들이 각각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국가의 어떤 그 일시적으로 항구적으로 쓴 게 아니라 몇 년 이렇게 몇 해 해가지고 그 장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소진의 어떤 그런 어떤 방법들이 먹히는 경우도 있고 겉으로는 그 진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육국이 연합해서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진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은 육국이 형성해서 하자.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나라가 또 외교 전술에서 각파를 하는데 어떤 나라를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 약간 공갈 협박을 주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대접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침략해 들어가니까 모이긴 모였어요 처음에. 근데 바로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군사를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어떤 나라를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게 허점이에요. 그게 허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토 동맹국이 형성돼 가지고 러시아가 어느 폴란드를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소위 말해서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전에는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서로 이렇게 대치된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무너지고 러시아에 대해서만 나토가 하는데 정말로 만약의 경우 나토군이 지금은 미국도 포함됐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이 나토 동맹국들이 힘을 정말로 합쳐가지고 하면은 막아낼 수가 있지만 러시아의 또 외교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생각보다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또 사실이거든요. 정말로 자기네 국력을 다하고 어떠한 나라를 폴란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정말로 폴란드가 침략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줄 것이냐 이거 보면 대번에 알죠.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진나라가 패권의 강국으로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국들이 진나라의 동태를 보면서 또 진나라 말고도 기존의 것도 어느 정도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여러분 알력관계가 있었어요. 이때에 활동한 사람이 장의와 소진이라는 사람이죠. 노나라 평공이 장차 나갈 때 요거는 이제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맹자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패인이라고 썼잖아요. 패인. 요 패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아끼는 사람. 이거 나쁜 뜻이에요. 패라고 할 때. 여자를 말한다든가 총애하는 신하라든가 일종의 노나라 평공한테는 잘할지 모르지만 평공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간신 같은 사람이죠. 패인이라는 장창자라는 놈이 청에 가로되 언제 어느 날에 임금께서 출타하시면 궁궐을 벗어나면 출타하시면은 반드시 유사한테 가는 발을 어디로 내가 나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명했는데 오늘 수레를 타시고 이미 말을 묶었는데 여러분 수레하고 말 내피를 이렇게 나갈 때는 묶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은 말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풀죠. 그런 뜻이죠. 수레에 올라타시고 어가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아직도 유사들은 임금님이 어디로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감히 청하노니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 평공이 내가 장차 맹자를 만나려고 한다. 바로되 어쩐 이유이십니까? 왜 그런가? 임금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장창자라는 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데 임금이
그 자기 몸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함으로써 필부에, 여기서 맹자를 말하는 거죠. 맹자한테 먼저 예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네, 이렇게 이제 반문한 거죠. 장찬에 대해. 예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장찬. 예의라고 하는 것은 현자에서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오늘 맹자의 후상이 이런 게 이게 후상이 이게 뭐냐? 맹자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맹자가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훗날 맹자가 좀 어른이 돼서 어머니 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상이 아버지 상보다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어머니 상이 아버지 상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치러졌다. 넉넉하게 치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는 맹자를 만나 뵙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공양을 때 그렇지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예. 장창자가 노나라 평공이 그 맹자의 명성을 듣고서 만나려고 한 거죠. 임금이 먼저 신하한테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한테 만나 뵈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그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춘 거죠. 그러니까 장창자가 딱 보고 낌새를 차린 거죠. 아, 이 양반이 지금 맹자를 만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맹자지 후상이 전상보다 지나치게 과하게 치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께서는 맹자를 만나보지 마십시오. 라더니 이 또 여러분 그러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해서 이 답변에 대해서 노나라 평공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말 들었다고 여러분 이거를 준비를 해놓고 안 갑니까? 승려는 임금의 수레다. 가는 말을 모는 것이다. 맹자 앞에서 아버지 상을 치루었고 뒤에 어머니 상을 치렀다. 유는 과다는 말하다. 말하자면 어머니한테는 후하게 하고 아버지 상은 박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낙은 응사다.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 알았다. 그만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그 줏대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악정자가 맹자 제자 악정자가 이제 그것을 듣고 이 편할 이제 궁에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뵙기를 임금을 배워서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해이 불견 맹모이니고 어찌해서 요 해는 어찌예요? 어찌 맹자를 만나 뵙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이 과인한테 고하기를 말하기를 맹자의 후상이 어머니를 치렀던 상이 아버지 상보다 예를 지나치게 했다라고 할세 이와 같은 까닭으로 내가 가서 보려고 만나 뵙지 않은 거다. 그랬더니 왜 그런가 또 하재 있고 왜 그러냐면은 임금께서 넘는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임금께서 생각하시는 맹자의 후상이 전상보다 과하다고 하는 것은 맹자가 그 전에는 일개의 선비였고 벼슬이 없는 공부한 학생 신분이었고 이런 소리죠. 뒤에 가서는 맹자가 어느 정도 장세해서는 그때는 대부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 그때 상황. 이게 시예요. 앞서서는 선비였고 뒤에는 대부라고 하는 벼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3정으로 했고 뒤에 가서는 5정으로 치루었습니다. 뭐 세가마니 요즘에 말하는 가마솥이죠. 세 가마솥 단위의 어떠한 예로서 했고 뒤에 가서는 5 가마솥 정도의 예로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그 전에는 맹자가 선비였고 뒤에 가서는 대부였기 때문에 앞에서는 삼정으로 했었고 뒤에서는 오정으로 했던 그것으로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반문한 거죠. 악정자가. 그러니까 노나라 누구죠? 평공이 아니 그건 아니야. 자, 관곽과 의금이 아름다운 것이다. 관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 있고 곽은 이 관을 또 둘러싸는 걸 말하죠. 의금. 요즘에 말하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시신을 다 이렇게 안장시키기 위해서 그 옷을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때문이다. 그랬더니 악정자가 말해요. 그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이르는 바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그 맹자가 처했던 그 상황이 빈부가 같지 아니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예가 있고 부자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가난한데 부모님 돌아가신데 지나치게 예물을 준비하면 어떻게 재산이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거 그것도 잘못이죠.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위치도 벼슬도 하고 경제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부모의 상에 박하게 했다. 그것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러분 아주 박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악정자는 맹자의 제자다. 노나라의 벼슬을 살고 있었다. 삼정은 선비가 제사 지낼 때 예요. 오정은 대부가 제사 지내는 예다. 악정자가 맹자를 뵙고 말하기를 극은 악정자의 이름이죠. 제가 임금한테 고하니 임금께서 어떤 상황을 오셔서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하시려니 패인 가운데 그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 가운데 장창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그런 놈이 있는데 그래서 임금이 출타해서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군이 임금께서 이것으로서 과단성 있게 찾아오지 못했으면 결과적으로 선생님을 찾아오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맹자가 하는 대답이 참 무섭죠. 여기서 맹자의 그냥 그 성품이 딱 나오는 거죠. 행옥 사지며 지옥 이지나 행지는 비인소능냐라. 행하는 것도 행하는데 혹 누군가 시키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고 멈추는 것도 혹 누군가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으나 어떠한 사람이 행동하고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은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누군가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이렇게 악정자한테 위로하면서 했죠. 그러면서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의 운명이지 그 장창이라는 놈이 어찌 능히 나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살벌하죠. 그 기세가 살벌하죠. 맹자가 어떻게 보면 일개의 선비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 성품이라든가 이 는름한 것은 뭐 대단한 거죠. 여기서 보세요. 장씨라는 놈이 어찌 나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겠는가 하죠. 그것은 천명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 보면은 정말 멋지죠. 행옥사지며 지옥니지나 행지는 비인 소능야라. 오지부루 노우는 천년이 장시지자 언능사여 부루제리오. 딱 읽어보면은 여러분 글을 읽는 사람의 기운이 한껏 이렇게 항징되죠. 그건 악정자의 이름이다. 전이는 끝인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사람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를 시키기도 하며
누군가 그 끝이는 것도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막기도 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그죠? 누가 회방을 놓거나 어떤 사람이 또 주선해서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알고 보면은 그 행진은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맹자는. 그러나 그 소위 그 행할 바 끝이게 하는 이유는 요 소위는 이유죠. 그죠? 행하게 하는 이유와 끝이게 하는 이유는 정말로 고유한 것이다. 원래 그것은 천명의 고유한 영역이다 이런 소리죠. 이것은 사람이 능히 시키는 것은 아니다. 알고 보면 그렇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능히 만나도록 주선을 시키고 누군가가 또한 사람이 능히 끝이게 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은 장창이라는 놈이 능히 어찌 능히 장창이라는 놈이 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소리죠. 이 장은 성현의 출처는 성인의 그 나가고 머무르는 거예요. 성인의 출처죠. 시운의 성세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천명이 하는 것이지 인력으로 가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멋진 그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물론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국은 이것은 되는 일이었구나, 안 되는 일이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우자 아까 그 우자가 조금 이렇게 해석을 바로 하는데 제가 그 준비도 안 하고 이제 앞으로 맹자를 하루에 2번씩 이제 올리다 보니까 뭐 철저하게 솔직히 말해서 준비를 못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파일만 받고 바로 그냥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혹간 그자가 틀린 글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잘못 볼 글자일 수도 있는데 그냥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런 글자 같다. 여러분도 혹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틀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렇게 파일 같은 경우도 자꾸만 이렇게 옮기면서 그 과정 중에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게 구글에 담겨져 있는 글 가운데 뭐 호자라든가 뭐 탈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